자, 이제 76페이지 하겠습니다. 신고를 이제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합니다. 자, 신고 안 하면 그때 얘기했듯이 이 관할구청이나 시군구에서는 시군면은 최고를 하죠. 해태하면은 몇 번 합니까? 2번 합니다. 2번. 한 번 하세요. 한 번 더 하세요. 그래가지고 2번 하고요. 2번 안 하면 2번이 안 했을 때, 그죠? 예, 그때 직권으로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허가받거나 또 간이로 한다는 걸 배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박스 밑에 1번에 보고적 신고를 계획했을 때는 신고를 최고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법원에 허가를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 허가 없이 간이 직권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이번에 그 최고의 상대방은 항상 의무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판상 인지, 재판상 이혼, 재판상 파양이야. 그러면 원고한테 하는 것이지 피고한테는 최고를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제기의 상대방한테는 최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잘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설적 신고의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중요한 겁니다.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판결은 판결에 의해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니까 이것은 창설인데 따라서 최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요 3번 잘 나오고 있습니다. 2번 3번. 과태료는 지금 현재는 법률상 5만 원이야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개명 신고를 했는데 이번에 개명 신고했는데 찾아가라고 막 하는데 또 안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안 와가지고 몇 번 했더니 또 계속 안 오길래 문자로 오는데 또 문자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 왔더라고. 왔더니 자기가 구청 갔더니 5만 원 과태료 내라고 막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 5만 원 안 주면 내가 들어놓겠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6만 원 드리면 뭐 해주실 건데요? 그랬더니 아니 5만 원만 주시면 되죠. 그래가지고 제가 5만 원 던지고 줬어요. 5만 원 과태료예요. 그냥 그러니까 법무사가 가끔 갖다 이렇게 연락을 해야 돼. 근데 자기가 전화번호 바꾼 다음에 연락이 안 된 거야. 근데 가끔 이렇게 떼쓰는 분도 있어요. 2장의 그 신고의 철회 경합 추번입니다. 자, 신고를 철회할 수도 있죠. 철회라고 해서 이제 수리하기 전에 신고를 취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이혼 신고 때문에 되는데, 그거 뒤에 배웁니다. 뒤에 배우고요. 일단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조문이 있고요. 그래서, 보고적 신고는 이미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적 신고는 뭐예요?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죠? 철회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미 출생했는데 무슨 철회를 해요? 낳았는데. 또 신고의 경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합인데, 신고가 이제 2건, 3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가 따따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규칙 57조에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근데 출생신고가 2개 들어왔어. 할아버지가 흥분해서 하고, 아들이 하고, 그러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항상 뭐죠? 현착순. 먼저 수리된 데서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된 데서 올립니다. 그리고, 2항에 뒤에, 근데 만약에 모르고 뒤에서 올렸어. 그럴 때는, 우리가, 먼저 수리된 거와 다를 수 있으니까 고쳐줘야 된다는 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순서는 먼저고, 뒤에서 올릴 때는 올리면서 잘못했을 때는 고쳐줘라.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항상 먼저 수리된 곳에 맞추어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온라인이니까, 그죠? 신고를 서울서 하고, 그죠? 시아버지가 서울서 하고, 친정 엄마가 또 부산에서 했어. 그래서 이게, 온라인으로 시음면을 달리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고를. 그럴 때는, 우리가, 뒤에 사람이 알아서 뒤에 사람이 그걸 고쳐줘야 되죠. 항상. 그래서, 하게 되고, 따라서, 먼저 수리된 서울에다가 먼저 있다 그러면요. 부산에서 먼저 수리된 신고서 서류를 부산으로 팩스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걸 직권 경정서 해가지고 고쳐줘야죠.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한다 해서 먼저 수리된 곳에다 하고 나중 것은 고치는 걸로 해결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그 접수라는 신고지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죠? 왜냐면, 지금 아무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은 하나 이제 주의해 보시고, 뭐 너무 중요한 거죠. 3번에는 신고의 추번. 신고의 추번은 뭐 매년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39조입니다. 신고의 추번. 추번이란 말은 이제, 일단 신고를 했는데 뭐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현장은 신고를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수리했는데, 뭐가 빠졌어. 동의서 왜 없네요? 그거 두고 왔네. 집에 두고 왔어요. 그럼 가져오세요. 그죠? 그래서 일단 흠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고인이나 의무자에게 나중에 가져오세요. 네, 그랬더니 이따 오후에 온대. 그래서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럴 때 만약에 안 가져오면요. 안 가져오면 38조에 따라서 추후 보완도 2번 하는. 가져오세요. 2번씩 해줘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추후 보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또 해줍니다. 그러다 안 하면요. 안 하면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돼. 신고는 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죠. 직권을 해주겠죠. 직권으로. 따라서 일단 추후 보완은 이게 추후 보완을 안 한 경우도 있잖아요. 바쁘다고. 그럴 때는 일단 접수한 다음에 신고지에 있는 장이 계속 하세요라고 신고한 사람의 장이 한 번, 2번 추한 채고 하고 그래도 안 하면 직권을 하고 과태료 때리고 그렇겠죠?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제일 많은 게 동의 빠뜨린 거예요. 동의에 빠뜨린 거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뒤에 이것도 얘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빠졌을 때고 뒤에 또 보죠. 그리고 추한을 이제 하는 그 시험 현장은 그 접수에 수리한 곳. 예컨대 서울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은 서울에 있어요. 양천구야. 근데 내가 신고는 경주에서 했어. 부모가. 그러면 누가 해줘야 돼요? 경주에 있는 그쪽에서 해줘야 돼요. 추보하는. 그죠? 왜냐면 그 처리한 현재 사건을 처리한 곳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정도 있잖냐. 보정은 수리를 안 한 거예요, 아직. 그죠? 보세요. 보정은 맨 밑에 보세요. 보정은, 우리가 기본서와 별도로, 이제, 추후보완 신고는 별도의 신고예요. 그래서 원래 했던 신고가 따로 있고, 추후보완 신고 또 내는 거는데, 보정은 수리하기 전에, 수리가 되게 아니에요. 수리하기 전에, 흠결을 발견했을 때, 가필해서 시정 보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정은 아직 수리를 아예 안 합니다. 그죠? 빠뜨리면. 그래서 수리, 전자, 우리가 얘기하는 추후보완은 수리를 한 다음에 얘기고, 보정은 수리한 후에 얘기다라는 거죠. 수리하기 전에 얘기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정은 뭐예요? 정정은요, 정정은 이미 기록이 된 거야. 그죠? 이미 기록이 된 걸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표현이 약간 처음에 이제 개념상 기록을 보시면 등록부의 정정 말 그대로 등록부를 고치는 거니까 등록의 기록이 올라갔는데 보니까 뭐가 안 맞은 거야. 그래서 고치라고 그런 것이고 이것이 정정이죠. 정정입니다. 따라서 등록부에 따라서 등록부에 아직 기록이 안 됐다면 정정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추후 보완을 하면 됩니다. 그죠? 따라서 등록부의 정정이란 말은 뒤에 배우지만 기록을 했을 때 어떻게 고치느냐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외적으로 등록부에 기록을 한 다음에도 정정을 하지 않고 추후 보완을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자, 그럼 이제 볼까요? 이제 다번 펼치시고 우리가 추후 보완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후 보완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시험에 내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볼까요? 되는 경우는 이제 봤던 겁니다. 신고가 수리되고 나서 기록을 할 수가 없어. 그걸 가져와야 돼. 그래서 이때는 추후 보완 신고는요. 보고적 신고든 창설적 신고든 모두 적용이 됩니다. 추후 보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추후 보완이 안 되는 경우가 4가지가 있는데 다음 같은 건 추후 보완을 안 해줍니다. 예컨대 재판서를 가져와야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재판이라든지 관청에
허가를 요하는 거예요. 그럼 허가를 가져와 주지, 안 해주지. 똑같이, 재판이 확정이 돼야 돼. 그러니까 재판 중에는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또 세 번째, 또 창설적 신고에 대해서 신고의 본질적인 사항이 빠진 거야. 라든지, 또 신고로 인해서 효력이 바뀔 때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주로, 재판, 본질적, 본질적, 효력 바뀌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게, 기출문제 보면, 볼까요? 기출문제.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재판상 이혼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혼 신고가 됐어요?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그래서 확정된 다음에 그 재판을 가져가. 추구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런 경우죠. 자, 1심 재판에서 이제 부인이 이겼어요.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 이번에 이혼 신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2심에서도 이겼어. 그러면 3심에서도 이기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길 거니까, 또 상소기한이 지났어. 그러니까 상소기한은 14일인데 14일 동안 안 했어. 그러니까 바쁘니까 빨리 야 이혼 신고 해주세요. 하니까 공무원이 딱 보니까 14일 지났어, 이미. 그러면 재판을 이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이혼 신고하고 써줬어. 그럼 나중에 또 판결문 가져와. 그러니까 그때 가서 가져오면 안 되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재판은 확정되기 전에 한 신고는 다 무효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건 추구벌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 확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기 전에 한 건 다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벌이라는 것은 그 신고가 유효했을 때의 추구벌이지 무효인 것에 대해서는 추구벌이 안 되는 거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네 가지 허용되지 않는 거를 내요. 자, 다음번에 추구한 사례 볼까요? 자, 그래서 먼저 1번은요. 이건 가족관계 등록부가 기록이 아예 안 됐죠? 그 당시에서의 추구입니다. 주로 제일 많은 게 이제 1번이죠. 신고했는데 보니까, 자, 신고하고 보니까 또 존재가 또 돼 있대. 그렇죠? 그래서 신고 후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존재 신고가 들어왔어. 또 두 번째는 부미정. 제일 잘 나옵니다. 부미정. 당연하죠. 부미정은 신고 받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누군지 재판 가져오면 해줄게 라고 하는 게 추번입니다. 그래서 부미정 신고도 대표적인 추번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신고서에 기재돼야 되는데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이거 하나 지우세요.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두 개 들어갔죠. 똑같은 말 두 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재되지를 지우세요. 그러니까 신고서에 기록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요. 예컨대 볼까요? 그 밑에 얘기에 우리가 신고서에 뭐예요? 아까 봤던 거예요. 성과 본 출생 사유가 없어요. 그럴 때 나중에 추후발을 해보세요. 본을 모르는데 본은. 그럼 본을 모르면 야, 본 알아가지고 와. 이렇게 돼서 자, 이제 세 가지 아까 존재 신고라든지 부미정 아까 기장했을 때고 2번은 이미 기록을 했습니다. 별치시고 근데 이거는요 이미 기록을 해요. 기록을 했는데 추발한 게 그러니까 원래 2번은요 기록 후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기록이 된다면 원래 정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외로 추보안을 해줍니다. 그게 뭘까라는 것이 시험에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요. 이게 보통 이제 동미인이야, 동미인. 동의를 받은 경우 이름 미정, 명미정. 그 다음에 임명용 한자.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동의를 빠뜨렸어요. 혼인신고하는데 동의가 없어. 그럼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혼인신고에다 혼인했다고 올려줬어. 그죠? 두 번째, 명미정. 그렇죠. 아이의 이름을 아직 못 줬어.
그러면 일단 올리면요, 등록을 해. 대신에 이름欄만 비어 있어. 그죠? 명미정.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원래 이름은 가로 안에 한자 써야 돼. 근데 그 한자가 할아버지가 너무 우겨가지고 그 한자가 없어, 우리나라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요, 대한민국에 있는 이름에 대한 한자는요, 우리가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 임명용 한자로 고시합니다. 그 임명용 한자만 쓸 수 있어요. 그 위에 한자는 못 써요. 근데 옛날 분들은 그런 게 어딨어? 내 이름인데. 그래서 나는 그 이름이 좋다니까 그 한자 써야 돼. 그 임명용 한자에 없어.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보통, 몇 년 단위로 임명용 한자를 늘려요. 늘리면서 갑자기 그 이름이 집어넣어. 막 미련을 넣으니까. 그죠? 넣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해달라고. 그럼 그때부터 가로 안에 이름을 써주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된 임명용 한자가 나중에 포함되면, 그죠? 연락을 해가지고 오세요. 오겠죠? 오면은 그때 추환해주면 가로 안에 임명용 한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동인을 받들인 경우 명미정.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부미정은 기록을 안 해주고요. 명미정은 기록을 한 거야. 미정이는 다 미정이란 말 나오면 다 추보안이야. 부미정, 명미정. 추보안, 추보안인데 앞에는 부미정은 아예 올리지 않고 명미정은 올리고. 그죠? 네, 그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미정. 다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그 세 가지 아시고, 나머지 4번에 본이 한글됐다. 본을 한글로 올려줘요. 올려주지만, 쓸까, 안 쓰죠. 네, 나중에 추보안, 한자로 오겠죠?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5번에 출생신고를 한 자녀가, 친생자, 부존자가 나왔어요. 그럴 때,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는 이제, 4번부터 8번까지는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는데, 그때 자세히 볼 것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1번, 2번, 3번까지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아까 뭐죠?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좀 내니까 좀 주의해 보시고요. 나머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특히 거기 5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아이라고 출생을 했어요. 근데, 그 부하고 모가 친생자 관계 부존재, 그 자녀가 엄마하고 친생자 관계 부존자가 됐을 때, 또 혼인애자의 출생신고의 본누락, 또 외국인이 귀화했는데 부모의 성명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아보겠죠? 러시아 사람이야. 그러면 또 추번 해줍니다. 이런 것들. 또 8번에 미소지구. 예컨대 북한 지역 사람이야. 근데 나중에 월남했어요. 나중에 추환해주겠죠? 그죠? 다시 오면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해줘요? 가족인데?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6번부터 8번은 또 뒤에 배웁니다. 강론 갔을 때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본에 추보안도 신고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인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보고적 신고, 보고적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여러 명의 경우에는 여러 명이 해야 됩니다. 그죠? 신고인이야. 물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신고를 하겠죠. 그런데 창설적 신고는요, 우리가 창설적 신고라고 해서 이제 혼인신고나 입양신고처럼 혼인신고는 당연히, 그러니까 창설적 신고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수재라, 부부가. 그래서 그렇게 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인이 해야 됩니다. 같이. 그죠? 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마번의 추보안 신고는 당연히 처음에 신고를 한 거기에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경주에다가 신고해놓고 와서 다시 서울서 추보하면 안 되죠? 원래 했던 데 가야지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신고를 수리하는 데다 가서 하라. 근데 다만 제 공간에서 접수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송부받은 곳에서 할 수도 있겠죠. 네, 여기까지 보시고 나머지들은 넘어가겠습니다. 편차까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출문제 보실까요? 기출문제.
등록 신고 중에서 추후 보완과 정정 절차다. 하자는 것은. 자, 1번. 시음 면장에 대해, 아까 그죠? 등록에 기록할 수 없을 때, 이게 등록에 기록할 수 없을 때, 나중에 보완을 해야지 하겠죠. 두 번째, 등록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뭐죠? 등록된 것이 판명해서 뭐죠? 존재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신고를 수리한 거기다 해야 되죠. 추후 보완 신고를 별도의 서류로 내야 되는데 처음에 신고한 데다 해야 되지 딴 데다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죠. 원래 신고로 인해서 등록부에 올라가 있어요. 그럼 등록부에 기록을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추후 보완이 아니고 정정만이 가능합니다. 근데 예외로 우리나라에 있었죠. 아까 동의나 명미정은 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예외죠. 4번에 가족관계 등록 사건 신고에서 부모나 그 밖의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본질적인 흠이 있을 때는요. 본질적인 흠이 있을 때는 안 돼요. 아까 먼저 안 되는 거 배웠었죠? 안 되는 거. 그 박스에 있었던 거, 그 오른쪽에 있었던 거 네 가지. 본질적인 흠. 그 다음에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은 등록을 했을 때, 아까 성과 본, 출생 사유가 빠뜨릴 수 있어요. 그때는 추번합니다. 그죠?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끝으로 이제 우리가 기간 경과 후, 이제 다 끝났네요. 추번은. 기간 경과 후에 신고가 많죠. 이제, 그죠? 한 달 지났습니다. 우리가 한 달 지났다고 신고 안 받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죠? 과태료가 있는 것이지, 한 달 경과 후에도 신고를 하면 수리합니다. 다만, 과태료가 있는 것이지. 그죠? 그리고, 심지어 몇 년 지나도 해줘야죠?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시험에서 사망 후에 신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41절 보세요. 잘 나옵니다. 자, 1항. 신고인이,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혼인신고를 했다 보세요. 우편으로. 자, 우편으로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편으로 보낼 때는 부부가 혼인신고를 도장 찍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비행기 타고 가서 그 다음날 사망했어. 부부가, 그죠? 부부 중에 한 명이 죽었어. 라든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수리할 때 사망했어. 그죠? 놀러가서 죽은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생전 중에 우송만 했다면 사망 후라도 혼인신고를 해줘야 될까, 안 해줄까? 해줍니다. 해주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수리가 된 때 펼치고, 수리가 된 때는 언제? 사망한 날 신고를 한 걸로 간주합니다. 조문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혼인신고는 됐습니다. 그러면 다 어떻게 됩니까? 혼인신고 된 거죠, 뭐죠? 그래서, 거기에 발송 후에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조문은 사망이 있지만, 만약에, 요즘에는 특히, 보세요. 요즘에는, 나이가 먹은 사람도 혼인 하잖아요. 아까 보니까 TV 보니까 89세, 90세 그때 송해 그분도 혼인신고 하잖아. 혼인신고 하잖아. 혼인신고 그러니까 결혼식이지. 만약에 재혼했다. 재혼. 90세. 그러면 재혼할 때 신고를 보냈는데, 노인네끼리 신혼여행 한 사람이 정신이 치매가 들었다, 이거야. 똑같죠. 그래서 그 밑에 발송 후에 의사 능력은 상실했어요. 그렇더라도, 신고는 될까요?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문에는, 일단 발송이 있다면은, 사망했거나 의사 능력을 상실했더라도, 신고는 유효하게 한 걸로 봅니다. 날짜는 사망이라면 사망시로 봅니다. 사망시죠? 신고를 한 걸로 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혼인신고와 사망신고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접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보겠습니다. 접수는 어려운 게 아닐까요? 자, 이제 접수는 40조에 있죠. 그래서 접수증을 이제
뭐 준다. 근데 이제 이양 보시면요. 접수증은 요즘에는요, 접수할 때 접수증 다 안 주죠. 왜냐면 청구할 때. 청구를 해만 줍니다. 또. 그죠? 등기도 청구해 주는 것이 접수증 안 주죠. 왜냐면 인터넷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청구할 때만 주는 거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분을 확인하라. 보시고, 사항에 우편 동남시고, 우편 접수일 때는요, 우편 접수일 때는, 아까부터 신분증 복사를 보냈겠죠. 그거 보면 된 것이죠. 그런데 신고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혼인신고처럼, 이거는 창설적 신고의 경우에는, 우편할 때, 인감증명서라든지 공정증명서, 서명, 공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의 서명 공증이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서까지 우편 봉투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 4번을 체크하시고. 왜냐면, 그 5항에 신분증도 없고 인감증명서도 없어. 그러면 수리를 안 합니다. 부수리죠, 부수리. 그래서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서 처리 접수가 있고요. 쭉 가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2조만 보시면 되겠죠. 2조에 다음 페이지에 제외 국민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시은 면장이나 제외 국민의 거기 그 가족관계 등록사무소죠. 그 센터 거기에 있는 가족관계 등록관한테 낼 수도 있으니까 시은 면장, 등록관 또는 제외 공간 요 세 군데 지금은 세 군데죠. 세 군데 요 세 군데 중에 하나서 접수를 봤을 때는 그죠? 예.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접수일자를 쓰겠죠. 그래서 시은면장, 재외국민, 등록관이 항상 실제로 받은 날짜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편이라도 받은 날을 쓰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것들 체크하세요. 받은 날. 그러니까 이쪽 공부할 때는 약간 좀 공부할 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거를 공부할까 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미리 냈었어요, 시험을. 예, 그리고 우편 접수라고 쓰면 되겠죠. 네, 거기까지 보시고. 자, 그런데 그런 말이에요. 사망에, 제외 공간 장애나, 이제 미국이다. 동장이, 접수 수리했을 때, 그러면, 그 접수하고 수리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가족관계 등록관한테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왜냐면, 제외 공간장이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관 센터에다 보낼 거 아니에요? 또는 동장은 자기 관할에 있는 구청장한테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보낼 때, 그때, 우리가 처리한 사항을 설치해서, 날인 한 단에 보내는데, 문제는 사망 동합시고, 사항에, 그 등록관이나 그 동에 관할하는 구청장이나 시장이 받은 날짜는 펼치시고, 당연히 뭐죠? 보낸 날짜가 아니고 받은 날짜겠죠. 이거를 가끔 옛날에 시험 전에 이거 틀리더라고. 나 옛날에. 사람마다 틀린 게 다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건 말도 못해. 그죠? 공부를 많이 해도, 남들 다 맞는 같은 경우도 있어요. 혼자서. 그래서, 제 기억에 나야지. 근데 어떻게 보면 맞는 거 아니야. 맞는 거 아니야. 그죠? 맞는 건데, 공부할 때 다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게. 그래서, 왜냐면 동사무소에서 5월 7일날 보냈다면, 구청에 5월 8일날 갔어. 그럼 8일 쓰는 거지. 구청에 받은 날이니까. 그죠? 근데 꼭 시험에 성분을 씁니다. 그때 그 당시에 낼 게 없어 이거 내나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4번에 접수 번호를 여러 개일 때. 우리가 이혼 신고나 친권자 신고와 같이 하나의 신고로서, 왜냐면 보세요. 우리가 이혼 신고하면요, 아이에 대한 친권자 신고를 같이 내요.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혼 신고하고 뭐 딸은 누구 걸 난다. 이렇게 이것을 하나의 신고로 여러 가지 사항을 신고한다 그래요. 이걸 보고.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혼 신고 접수번호, 친권자 신고 번호 이렇게
각 사항별로 접수 번호를 주라는 거예요. 주시고 아셨죠? 그건 하나가 아니고 별개 사건인데 신고만 하나 되니까. 그래서 이혼 신고 몇 번, 증거 신고 몇 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 본인이 여러 사람일 때, 사건 본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컨대 뭐 가끔 가다 보면요, 계명 같은 거가 해요. 계명하면요, 뭐 아들 거, 딸 거, 엄마 거 같이 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수로 계명 쓸 때 한꺼번에 쓰면 그래요. 법원에서 보존 나와. 따로 내세요. 엄마 거 따로, 아빠 거 따로, 별건으로. 사건 번호가 따로야. 근데 보통 자꾸 그걸 알아요. 아는데도 제가 알아도 또 자꾸 내. 실수하죠. 그래서 법무사는요, 따로 해야 됩니다. 별도로 해야 돼, 별도로. 한정 신고 같은 건 하나로 해도 되거든요. 근데 계명은 따로 해야 돼. 그러니까 안 그러면 나중에 무슨 얘기냐면 따로따로라는 게 뭐냐면요, 서류를 똑같은 걸요 따로따로 내야 돼요. 전권 원형 안 됩니다. 원형이 안 돼. 그래서 어떤 때는 처음 개발할 때 걔가 지금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해달랬는데 또 깜빡 잊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럼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 개 아까 그 본인마다 접수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을 따로 해줘야 돼요. 아셨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2항에 그 사건 본인마다 접수번호를 따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계명이 아니고 혼인, 입양, 파양, 인지는요. 그거는 부부 2명이지, 그렇지만 1명이지, 그죠? 그래서 입양도 똑같죠. 입양 하나 있고 입양 부모가 있을 거 아니야. 2건이 아니고 1건이지 그때. 그래서 혼인, 이혼, 입양, 파양, 인지는 그거는 수에 한계없이 1명이죠. 그러니까 입양은 3명을 했어. 1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게 공부할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근데 이제 아마 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시험 문제에서 2번, 3조, 4조를 잘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뒤에 거는 아까 넘어왔었고요. 조금만 더 한 2분만 더 보고 마치죠. 교재 자료를. 접수장이라는 말은 뭐 볼 거 없고요. 사건표도 볼 거 없을 것 같고요. 자, 심사. 84페이지에. 심사는 이제 똑같죠. 심사는 뭐 다 형식적 심사죠. 그래서 규칙 43조에 있습니다. 거기 조문에. 그래서 시은변장과 재원장이 보통 접수할 때 수리를 하죠. 그러니까 뭐 결정하라 그런 얘기인데요. 다만 이제 수리나 불수리를 했을 때는 체크를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접수했으면 당일날 할 때는 당일날 한 거 빨리 쓰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형식적 심사인데 거기 우리가 예규를 하나 보면요, 원래 예규가 신고 서류 접수에 대한 얘기가 또 있는데 아까 그 얘기 봤었거든요. 그 중에서 14조의 그런 얘기예요. 아까 조문에 있듯이 접수했을 때인데 요게 가족관계 등록관이라는 제도가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게 센터에. 그래서 그 등록관이 똑같이 접수할 때도 조문은 없지만 바로 보통 당일날 바로 결정하라. 뭐 그런 얘기예요. 당일날. 그래서 보통은 그날 다 해주죠. 그리고 다만 신고 서류가 미비했을 때는 추보완하세요. 뭐 그죠? 보정하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망에 또 기록할 때도 우리가 형식적 요건에 따르면은 기록을 하자. 물론 허위다. 그때는 안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예컨대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 자녀를 보세요. 지금 출생 신고가 들어왔는데 좀 큰 애를 갖다가 얼마 전에 신고했는데 5개월 만에 또 나왔대. 그 뭔가 아니 5개월 만에 그러면 분명히 앞에 걸 늦게 한 거지. 그죠? 앞에 게 되는 거죠? 예. 수리해야죠. 그러니까 앞에가 늦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2년 전에 난 애를 지금 한 거지, 지금요. 예, 그래서
거기 지금, 또 한편으로, 나이가 28이야. 그러니까 등록 28인데 아들이 17이야. 야, 그럼 몇 살 난 거야? 그죠? 11살 난 거죠? 예, 그렇지만 이거는 아이의 나이를, 나중에 엄마의 나이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고치면 되는 것이지, 등록 안 해요? 신고해줘야지. 출생을 했는데, 야, 엄마 나이가 야, 이상하다, 이거 안 해줄 거야. 그건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엄마 나이 나중에 고치면 되는 거니까, 되고, 또 57세라도 아이 낳을 수 있죠? 안 해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낳을 수 있습니다. 60세가 뭐도 나이는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그죠? 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법령 심사권도 사실 없는 거죠. 그 법원한테 하는 거니까 뭐 자기가 심사해가지고, 그런 거 공무원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맞으면 그냥 해주는 것이지. 따라서, 판례 보세요. 판례 밑에, 우리가 혼인에 대해서 그 사람이 생존했느냐 안 했느냐, 생존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판단을 해. 그냥, 그죠? 우리가,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게, 그 생존한 사람하고 사망자 간의 혼인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망자하고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더라도, 일단은, 언더라인에, 우리가 생존한 사람들 간에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혼인은, 우리가 생존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포함을 해요. 사망에 대한 것도. 사망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사망됐다고 돼 있으면 혼인신고 안 되죠. 그럼 나중에 판결만 가져와야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예요. 옛날에 6.25 때 돌아가신 분 뒤에 나와요, 이제. 그때,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끌려왔을 때, 해줘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예요. 그 밖에 이제 심사 자료 요구권도 있고요. 넘어가서, 마저 보고 이제 마치죠. 그래서, 사회사조에 그 접수리한 날짜를 뭐 써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규 보시면, 보세요. 예규에, 12조에, 신고를 한 다음에 취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고를 했을 때, 신고를 한 다음에도, 신고이 잘못됐다고 취소나 취하를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에. 그리고, 만약에 착오가 있을 때는 이미 올린 다음에 네가 고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정정 절차가 거친 것이지, 일단 취소나 취하를 안 됩니다. 여기에 있죠. 나중에 또 요거에 대해 나중에 또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각각 아니고 불수리죠. 불수리 등기 사건, 우리가 공탁 사건이나 저런 경우 불수리 통지라는 것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하는 것들이 있고 나번에 이제 체크하시고 불수리를 했을 때는 신고서는 그죠? 신고서 외에 서류는 돌려줍니다. 근데 신고서는 스탠바이 보관하죠. 그죠? 그래서 신고서 외 서류를 돌려주라는 것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